안녕하세요. 알료심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대학원 합격자의 후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분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하고 연세대 교육대학원 상담심 모두 합격하셨어요. 어디를 선택할지 고민이시긴 하셨는데, 네, 잘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특별히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기를 또 친절하게 써주셔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알료심정을 구독해주시는 궁금이들,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분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에 오신 분이시고요. 아마 그 전에 그 지원을 하셨다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잘 못 잡고 조금 헤매시다가 이제 불합격을 하시고,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고 저희 스터디를 오셨어요. 네, 제 스터디가 무슨 뭐 쪽집게는 아니지만 떻게 이러이러한 거를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좀 방향을 잡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지금 전공 공부를 하셨던 방법은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아마 상담 심리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린 기본적인 서적들을 이분 다 보신 것 같아요. 제가 현대심리 치료와 상담 이론 권성만 교수님 책, 그리고 상담 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천성문 교수님 거 두 번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이어스의 심리학 개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대학원들 중에서 개론 문제가 안 나오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개론을 내가 볼 새가 어딨어 그러시면서 상담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 특수대학원 출신들이 사실 이제 그 일반 대학원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무시당하는 뭐 이게 조금 뭔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본 그 전공이죠. 그 심리학 개론에 대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용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이 좀 편중돼 있고 더 넓은 관점에서 이제 학문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심리학 개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시간이 촉박한 게 아니면 반드시 꼭 심리학 개론 정도는 훑어보시고 그리고 상담 이론들을 조금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어렵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입학하시고 나서 학교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도 미리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재를 조금 많이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다 따라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 교재로 삼은 이 권성만 교수님의 책의 회독수를 높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적어도 하면 3독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처음은 그냥 개념 이해하듯이 뭐 꼭 철저하게 이해하고 알아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쭉 읽어가시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읽으시고 세 번째부터는 이제 못 봤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세 번 정도는 읽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해서 이분은 이제 그 회독수를 좀 높여서 여러 번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교재 구성이 상담 이론을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다 보면 각 이론의 큰 그림을 잡기가 편해서 그만큼 세부적인 개념을 암기하고 또 회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나의 이론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이론을 봐야지 라고 하시면 벌써 앞에 있는 이론이 이제 그 가물가물하고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회속수를 높이기가 지루하시다면 팟빵 어플에서 돌심리학 검색하시면 네, 녹음된 목소리로 권성만 교수님 책에서 제시한 개념을 쭉 읊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제 영상 어느쯤에 이 돌심리학을 아마 추천드렸던 영상도 있을 겁니다. 팟빵에서 라디오처럼 이렇게 전공 얘기를 읽어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책을 전혀 안 본 상태에서 라디오처럼 듣는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뭘더 뻘쭘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전공 내용 일을 그대로 바로 읽으시기 때문에 전공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도 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듣는다 그러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책을 좀 읽어보시고 여러 번 반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듣는 내용을 들으면 아 내가 책에서 이 내용 봤었지 맞아 그 내용이 거기 있었지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각 학교마다 선호하는 이론, 그리고 혹은 자주 출제된 개념은 다른 교과서 혹은 스터디에서 수업을 들은 내용이나 질문을 통해서 보충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교재를 한 권만 보지 마세요. 라고 거기서 부족했던 부분, 모자랐던 부분이 다른 책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채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 교재를 하나를 중점적으로 보지만 다른 교재를 충분히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제가 3권 정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요 정도 권성만 교수님 책하고 천성문 교수님 책 요 2권 정도 읽으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전공 준비를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성 면접과 학업 계획서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도 이제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좀 제가 이제 그 스터디 하면서 면접이라든지 학업 계획서 방향들을 조금 잡아주신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오픈 공지 있을 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대 면접의 후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제 그 작년에 그 고대가 조금 복잡했었죠. 지원이 7분 뭐 사전 뭐 시험 보고 그다음에 7분 면접 보고 다시 또 7분 사전 사후 시험 이렇게 좀 복잡하게 진행했었는데 올해는 좀 간편하게 아마 이제 이 비대면이 안 되고 이제 그 고대 같은 경우는 마스크 낀 상태에서 면접을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많은 사람들을 좀 붙들어 두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면접 하나로 끝이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좀 당황했다라고 하셨었는데요. 이렇게 맥락이 좀 달라지는 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또 부당할 수 있는데 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운명이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조금 더 자기를 어필하고 보여주는데 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또 전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교수님 2분과 면접자 4명이 이렇게 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요. 질문은 이제 상담 윤리에 관련해서 대답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2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상담실로 온 학생이 선생님 저는 내일 일어나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2번째는 학생이 선생님 제가 돈이 좀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먼저 이제 키워드를 주고 시작하셨죠. 상담 윤리에 관련해서 대답하라 라고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상담자의 윤리에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다면 그 관점으로 정확하게 어떤 키워드로 답변을 하셔야 될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질문이고 아래에는 이제 학업 계획서를 보시면서 또는 이제 프로필을 보시면서 원서를 보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부 전공은 상담과는 연관이 없는 것인데 어째서 상담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아마 이분이 학업 계획서 준비하시고 면접 준비하실 때 같이 다뤘던 내용이라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답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세대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이후에 이제 탈락자와 합격자를 좀 구분하고 합격자들에 한해서만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네, 당연히 잘 합격하셨고요. 근데 면접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 2분과 면접자 5명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학업 계획서 기반해서 자기소개 1분 30초 내외로 이제 했었고 2번째 질문은 이제 면접자마다 다른 내용이었는데 아마 이제 그 소개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셨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받은 질문은 상처를 많이 받은 상담자는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다라는 문장을 반박하라 였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고민을 조금 해보셨고 상담자의 어떤 뭐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다면 이 얘기도 저는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 전공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듯이 달달달 외우신 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사뭇 굉장히 당황스럽게 접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왜 상담을 해야 되고 상담자라는 게 무엇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트라우마라든지 경험들이 상담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반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공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외우듯이 암기하듯이 그렇게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필기 시험을 보고 전공에 대한 그 필기 답변을 쓰시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입에서 달달 단내가 날 정도로 외워야겠죠. 그런데 구술로 전공을 질문받고 답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위주로 내용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되지만 이렇게 조금 그 추상적인 그 사례 또 케이스 또 고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운다고 해서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이분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객관식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식 혹은 서술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에 완전히 개념의 이미지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술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하는 전공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개념을 체득하고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건 제가 면접 볼 때 저희 스터디 하면서 구술 면접 준비하시는 방향 설명드릴 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뭔가 머리로 외워서 답변을 준비해서 발표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드리고 숙제를 드리고 저희 이제 스터디 할 때 면접 그 전공 구술 시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발 외워서 말씀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오늘이 우리가 푸는 문제, 그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잡혔다 그러면 그걸 자기 언어화 시켜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자꾸 외워서 오세요. 뭔가 그걸 이해해서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될 정도로 답변을 될 정도로 준비를 하신다면 도대체 책을 몇 번이나 읽어야 될까요? 그쵸? 확실하게 그게 체득이 되고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면 굉장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를 하다 보면 실제 진짜 내용하고 전혀 거리가 먼 방식으로 외우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술 면접할 때 대답하라면 뭔가 지금 빈트가 어긋났다 또는 빈트가 좀 많이 벗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면접을 볼 때요. 나는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개념에 흡사하게 맞는 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빈트가 조금 어긋나 또 잘못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했으면 아주 방향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자기만이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 구술 면접이고 전공에 대한 그 공부를 할지라도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피드백들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공책을 처음에는 소설 읽듯이 보셔도 좋습니다. 네, 저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뭐 꼭 달달 외워서 암기해서 다 뭐 내가 파악을 하겠어 막 이런 각오로 완벽주의식의 어떤 접근보다는 편안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이론을 머릿속으로 인간관, 그 이론의 인간관, 주요 개념, 그리고 비슷한 이론과의 차이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개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모든 면접 질문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마 모의 면접 반복하시다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체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괴감도 느끼고 그렇게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만 그게 내 입으로 체득이 돼요.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걸 말로 내뱉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이게 모의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면서 면접을 매주 2번 가까이 진행하면서 공부하는 일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심한 일인지라 진짜 면접을 앞두고서 기력이 쭉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입시를 넘어서 상담자가 되어야 하는 저희만큼 고갈되지 않는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 힘씁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스터디 할 때도 그 참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뭐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 한 달 동안 막 열심히 달리다가 막상 이제 입시 다가오는 그 달에 막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책도 볼 힘도 안 나고 막 무기력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사냥꾼이 뭐 사자가 사냥 먹이 토끼를 누구 막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토끼 한 마리 먹으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꾸준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진, 그 다음에 체력적인 관리 이런 것도 철저히 하시면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또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합격하신 분들, 이렇게 구독자분들하고 합격 후기 나눠주실 분들 계시면 또 제 메일로 합격 후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에 통해서 저한테 글 주시면 또 제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게 뭐 쉬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히 쉬운 길은 아니죠. 그런데 쉬운 길이 아닐수록 저는 혼자보다는 같이 여러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비단 저하고 하는 스터디만이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이런 스터디도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열심히 으쌰으쌰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 나는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헷갈린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픈하는 스터디 한번 참여하셨다가 또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또 스터디를 한번 하셔서 같이 좀 힘이 받고 피드백도 듣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나가는 쪽으로 여러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이들 안녕히 행복하세요.